반갑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이네요. 지난주 독도에서 뉴스 진행하시느라 힘드셨죠? 예, 아주 그래도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 건송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인데요. 강력한 야소의 경고를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뭔데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알코올 매니아들. 지금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혹시 가볍게 술 한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음주 단속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드립니다. 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음주 운전 중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해가 뜬 건가요? 오늘은 어쩐지 약이 되는 야수의 경고, 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날이 갈수록 우리 발전하는 우리 매미야 뉴스 첫 소식은 이 조마조마한 그 고령 운전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내나 운전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근 그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4년 사이에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일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이 소유한 자동차는 지난달 말 기준 138만 6,222대였는데요. 전체 2,014만 8,200세대의 6.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국토부가 연령별 등록 차량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과 비교하면 1.8배 이상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 만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간주한 경우입니다. 앞서 소개한 통계는 차량 등록 기준이었고요. 국내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통계로 9.5%. 이들이 낸 그 사망 교통사고가 20%가 넘었고요. 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역 통계는 더욱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그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그 대구에서 일어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모두 8,437건. 예. 그 2014년에 비해서 4배 넘게 늘었고요. 그 경북의 경우에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2,500여 건. 경북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이 전체 경북의 교통사고 중에 18.1%를 차지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기록을 차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높은 사고율은 인지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2015년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고령 운전자 사고 중에서 전방주시 태만이 12,211건으로 69.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단 잘못으로 인해 생긴 사고가 831건으로 4.6%를 차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19년 한국안전학회지에 실린 고령 운전자 인지 반응 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시뮬레이터 앞 차량 급정지 시 20대, 30대는 1.3초에 가깝지만 50대 이상에서는 2.1초 이상의 분포를 보여 경찰 발표를 뒷받침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지금 300만 시대인데요. 상업 운전자,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도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그 운수 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택시 운전기사 15,000여 명 중에서 36.9%인 5,600여 명이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중에 아까 92세도 있었고요. 범위를 80세 이상으로 좁히면 76명 현재 택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고령 운전자는 1928년생으로 만 91세, 우리 나이로 92세입니다. 네,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기사의 정년이 정해져 있어 고령자 수는 적은 편이지만 이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65세 이상 운전기사가 지난해 22명에 달하는 등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론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모든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자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택시 등에 대한 접근법은 그만큼 신중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지자체의 면허 반납 프로그램입니다. 그 고령 운전자가 그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 등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부산에서 지난해 시작해 반응이 꽤나 괜찮았다고 합니다. 네. 이에 경북도와 대구시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대구시는 7월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경북도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면허 반납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 등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좋은 제도고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지자체 재원 확보가 또 쉽지 않다는 점, 일시적 지원이나 그 노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의 논란이 지금 과제로 또 남아 있습니다. 면허증을 취득할 때 제법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네. 또 반납 시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것이 또 면허증 반납을 꺼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경북 지역의 특히 그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다시 받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갖고는 있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중심가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그 편리한데 읍면 지역에 그 체감되는 그 불편함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생활에 좀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면허증 반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기대하기보다는 신체 능력을 엄격히 검사하고 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뉴질랜드나 이제 덴마크, 아일랜드에서는 강제 반납 후 재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운전자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운전 능력을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평가받아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면허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를 포함한 안전기능 장치가 마련된 차종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나이를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령자의 이동권과 생계권도 존중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그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결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고령 운전자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교통 인프라 등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법보다도 그 고령 운전자들의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운전, 그런 것들이 자진 반납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야수의 발언 좀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말빨 떨어지기 전에 제가 두 번째 뉴스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민희 아나운서님, 제가 퀴즈 한 개 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건 컬러풀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슬로건이 두 개죠?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세 번째 검정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분홍색이 보라색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우리 민희 아나운서님 관찰력 뛰어나십니다.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참, 저는 이게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2004년 그 12월 31일에 제정된 그 로고인데요. 끊임없이 교체 요구를 받은 대구의 그 브랜드 슬로건 컬러풀 대구. 예. 보시다시피 근데 동그라미 두 개 바뀌는데 무려 3억 5,2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한 개당 1억 7,600만 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동그라미 아닐까요? 그리고 그 우리 복지시민연합에서는 역대 최악의 가성비, 졸속 행정, 황당 행정으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색상만 바꿀 도시 브랜드 교체 작업을 왜 그리 큰 돈과 또 긴 시간을 들인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참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 2015년 10월에 그 새 도시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체성 부족이었습니다. 이후 그 대구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시민 모임 그 150명이었죠. 그 출범이 됐고, 대구 경북 연구원이 참여하는 브랜드 개발 전담 TF팀도 꾸려졌었습니다. 이후 170여 개 후보안이 마련됐지만 최종으로 오른 두 가지가 기존의 컬러풀 대구와 핫플레이스 대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구 시민들 그 선호도 조사에서 컬러풀 대구 개선안이 74.8%로 최종 채택되면서
동그라미 2개만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시민들도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와 대구시 의회도 이번 브랜드 개정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인데요. 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0살 가진 확대 간부 회의에서 대구를 리뉴얼해 나가자는 시민적 합의였고 비록 동그라미 색상 2개 바꾼 것이지만 오히려 수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참 이렇게 컬러풀 대구, 뭐 부산은 다이내믹 부산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I love 뉴욕, 뭐 I love 파리 이런 어떤 간단한 하트만 표시해서 도시를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날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수와 미녀의 월요일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잠깐만요. 아직 끝이 아닌데. 아이고야, 갑부렸네 오늘도. 먼데이 개그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너무 외로워요. 먼데이 개그 그래도 꿋꿋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족이 슬픈 얘기인데요. 기러기 아빠로 이렇게 국내에 있다가 너무 사업도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가족들이 아들, 딸하고 엄마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10층에서 가족 4명이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살았습니다. 야, 정말 신기한데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라 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딸은 날라리라 가지고 또 아들은 비행청소년, 엄마는 새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조류 가족이라서 4명이 다 떨어졌는데 4명 다 이렇게 쫙 날아가 가지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가족 다 이렇게 무사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먼데이 개그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야수와 미녀TV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